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한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게 화제인데 어떤 일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71표 차 거기 맞죠? 그렇죠. 인천 동구 미추홀구 선거구에 출마를 해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게 졌는데 표 차이가 171표였다라는 거죠. 애초에 재검표를 위해서 증거 보전 신청까지 검토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재검표를 사실상 포기한 겁니다. 자, 왜요? 왜? 이 입장문에서 이렇게 남영희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데 거기서 나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라는 거였고요.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 이 재검표를 생각했던 거는 당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재검표는 포기하지만 또 상대 후보의 당선에 축하 인사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 배지를 다시 빼앗아 오는 날을 제1의 과제를 완수하는 날로 삼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재검표 절차도 복잡하죠? 그렇죠. 일단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투표지를 비롯해서 선거와 관련된 증거 보전 신청을 먼저 법원에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증거 보전에 불과한 거고 재검표에 실제 착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선거 소송을 해야 됩니다. 선거 소송. 그렇죠. 이 선거 소송이라는 것은 이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는 선거무효 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선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당선무효 소송이 있는데 예. 두 개 모두 이제 대법원이 단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검표를 하려면 선거 결과를 일단 부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절차에서는 그러니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이나 이런 데서 대법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죠. 재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재검표해서 뭐 100표 이상에서는 한 번도 뒤집어진 적 없다 그런 이야기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 가까이에는 2016년에 인천 부평구 갑 선거구에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 사례가 있는데요. 예. 이때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에게 26표 이 차이로 낙선을 했기 때문에 그냥 26표? 그렇죠. 이 선거무효 소송을 그래서 제기를 했습니다. 예. 뭐 당선무효 소송도 제기를 했고요. 예. 근데 선거무효 소송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 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득표에 손해를 보게 됐다. 이런 논리로 제기한 소송이었고요. 예. 당선무효 소송은 개표 과정에서 한 4-5건 정도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결국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 표차가 26표에서 23표로 좀 줄기는 했지만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2004년에 17대 총선 당시에 충남 당진군의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박기혁 후보가 자민련 김낙성 후보에게 9표 차이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요. 9표. 그렇죠. 역시 박기혁 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이때도 당락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 광주군의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하고 새천년 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붙은 적이 있는데 이때 문학진 후보가 3표 차이로 져서 이게 참 화제였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별명이 이제 문세표. 문세표였죠. 그렇죠. 예. 이런 별명도 얻었는데 재검표를 해보니까 3표 차가 2표 차로 줄어들어서 문세표는 문 2표가 됐다. 이런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바뀌진 않았네요. 그렇죠. 바뀐 사례가 전혀 없어요? 예, 1992년 14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구을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임채정 후보 사례가 있는데 예. 이때 민주자유당 김용채 후보에게 36표 차로 낙선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소송을 해서 재검표를 진행을 했는데 상계 5동 제2투표구 투표함에서 임채정 후보 득표 100표의 묶음이 김용채 후보 득표로 잘못 계산된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게 이렇게 100표 다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부정한 어떤 개표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당시 재판부는 그런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분류가 잘못됐던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당선이 바뀌었습니다. 92년에는 36표 차인데 바뀐 적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특히 100표 차 이상에서는 전혀 없었다 그 말이군요. 이게 이제 그 100표 차 이상의 경우에 뭐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그 득표차 순에는 예. 사실 바뀐 당선 사례가 꽤 있어요. 꽤 있다기보다는 이제 당선 무효가 그냥 된 사례들은 있는데요. 예. 2000년 16대 총선 당시에 서울 동대문구 을에서 민주당 허인혜 후보가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에게 또 11표 차이로 낙선했었거든요. 예. 이때 허인혜 후보도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소송을 모두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때 재검표를 해보니까 표차는 11표에서 3표로 역시 당락은 바뀌지 않았었는데요. 네네. 문제는 김영구 후보자 지지자 14명이 이 지역구에 위장 전입을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변수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허인혜 후보 측은 이 사실하고 그다음에 무효표로 처리된 26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했는데 네. 대법원은 허인혜 후보 주장을 수용을 해서 이 선거는 결국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즉 재검표 결과로 당락이 바뀌지 않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한다면 선거 무효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무효 처리된 선거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2001년에 동대문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허인혜 후보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때 상대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홍준표 당시 후보였는데요. 예. 선거 결과는 홍준표 후보의 승리였고요. 두 사람은 2004년 총선에서도 열린우리당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 후보로 맞붙었는데 이때도 역시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하여간에 당락이 바뀐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면 올수록 게다가 표가 100표 차 이상이면 뒤바뀐 경우 없다.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현실을 인식하고 포기한다 그 말이군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은 재검표 요구를 하고 나섰어요. 그건 뭐예요? 이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계속 얘기하는 사전투표 음모론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오늘 그래서 뭐 사전투표에서 관내투표와 관외투표 비율이 뭐 세 지역구에서 뭐 똑같다 이 점이 이상하다라는 점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이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그것은 이제 단순히 해당 선거구에서 비율이 뭐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뿐이지 전국 선거구를 다 따지면 그런 선거구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부정선거이다라는 근거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런 주장을 거듭하면은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민경욱 의원은 재검표 요구하고 소송도 하겠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끝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